애플비. 공룡 이야기 마을. 도와줘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마을에 큰 비가 내렸어요. 이러다 마을이 물에 잠기겠어. 아빠 티라노가 굵은 빗줄기를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그때 스테고 아주머니가 소리치며 나타났어요. 큰일 났어요. 꼬마 티라노가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요. 어디? 어느 쪽이에요? 깜짝 놀란 아빠 티라노는 서둘러 강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강 기슭에 도착한 아빠 티라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꼬마 티라노를 크게 불렀어요. 티라노야! 티라노야! 스테고 아주머니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웃 공룡들도 아빠 티라노와 함께 꼬마 티라노를 찾았지요. 티라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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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꼬마 티라노는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 삐죽 튀어나온 바위를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바위를 꼭 붙들고 있어라! 아빠가 구해줄게! 아빠 티라노는 한달음에 강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잠깐, 혼자는 너무 위험해요. 모두 힘을 합쳐 꼬마 티라노를 구할 계획을 세워봐요. 스테고 아주머니가 아빠 티라노를 말렸어요. 이웃 공룡들은 아빠 티라노를 진정시키고 꼬마 티라노를 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잠잠해지기를 기다려봐요. 꼬마 티라노가 그때까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빠 티라노와 이웃 공룡들은 머리를 맞대고 급히 구출 계획을 짜내기 시작했어요. 공룡들은 몸에 밧줄을 묶고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티라노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갈게! 아빠 티라노는 꼬마 티라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목이 긴 브라키오가 나타났지요. 모두들 물러서세요. 제가 꼬마 티라노를 구할게요. 브라키오의 목은 꼬마 티라노가 있는 바위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어요. 브라키오는 꼬마 티라노를 입에 물고 번쩍 들어 강 기슭에 내려놓았지요. 꼬마야, 이제 괜찮단다. 저희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티라노는 브라키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브라키오가 얼굴을 붉히며 공손히 말했지요. 이웃 공룡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브라키오 만세! 정말 멋졌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팔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몸 길이는 약 25m, 키는 16m, 몸무게는 80톤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공룡이었지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머리는 작았지만 콧구멍이 커서 후각이 아주 발달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콧구멍은 축축한 피부로 덮여 있어 큰 몸집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높은 나무의 나뭇잎을 먹고 살았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인내심 많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마을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러다간 마실 물도 부족하겠어요. 공룡들은 걱정스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대로 있다는 큰일이 나겠어요. 우리 모두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기도를 합시다. 공룡들은 산 위에 모여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공룡들이 산 꼭대기에 모였어요. 모두 빠짐없이 모였지요? 공룡들이 주위를 둘러보는데 티라노 가족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차! 영차! 한편 티라노 가족은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 땅을 파고 있었어요. 얼른 땅을 파야 할 텐데. 영차! 영차! 그때 스테고가 티라노 가족을 찾아왔어요. 다른 공룡들은 모두 산꼭대기에 모여 기도를 해요. 티라노 가족도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자 아빠 티라노가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스테고는 머쓱해져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아무리 하늘에 기도를 해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공룡들의 걱정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스테고가 말했어요. 이제 한 가지 방법만 남았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공룡들이 스테고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마을을 떠나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모두 함께 떠나는 거예요.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았어요. 공룡들은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때 아빠 티라노가 다급히 달려와 공룡들 앞을 막아섰어요. 모두 잠시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아빠 티라노가 공룡들을 데리고 간 곳은 맑고 시원한 물이 가득 찬 우물이었어요. 티라노 가족은 그동안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우물을 팠던 거예요. 물이다! 이제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되겠어요. 공룡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티라노 가족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공룡들은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한 일인걸요. 아빠 티라노는 쑥스러워 머리를 극적였고 엄마 티라노와 꼬마 티라노는 뿌듯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폭군 도마뱀으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 중에서도 몸집이 큰 편이었어요. 길이가 15cm나 되는 크고 날카로운 이빨들로 쉽게 먹이를 자르거나 베어 먹었지요. 큰 몸집에 비해 앞다리는 매우 작아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잡는 것 말고는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긴 꼬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재빨리 달려가 사냥하거나 먹이를 물고 씹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훌륭한 육식 공룡이었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안킬로사우루스의 쇠망치. 오늘은 꼬마 공룡들이 소풍 가는 날. 브라키오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보물찾기를 준비했어요. 자, 모두 구석구석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보세요. 와, 신난다! 꼬마 공룡들은 후다닥 달려갔어요. 저 바위 뒤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꼬마 티라노와 꼬마 스테고는 커다란 바위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위 아래 동굴이 보였어요. 이 동굴 속에 보물이 있을 거야. 꼬마 티라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난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어. 꼬마 스테고는 망설였죠.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들어가 볼게. 꼬마 티라노는 씩씩하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꼬마 티라노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꼬마 티라노는 너무 놀라 소리를 쳤어요. 동굴 밖에 있던 꼬마 스테고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어요. 티라노가 동굴 속에 갇혔어요. 꼬마 스테고는 얼른 브라키오 선생님에게 알렸어요. 브라키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서둘러 동굴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모두들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떡해. 영차! 선생님들은 힘을 모아 바위를 치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안 되겠어요. 힘을 모아 바위를 부숴요. 브라키오 선생님이 의견을 냈지만 바위를 부술 도구가 없었어요. 모두 쩔쩔매고 있을 때 뒤늦게 달려온 안킬로 선생님이 나서며 말했어요. 자자, 모두 바위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제가 바위를 부술게요. 안킬로 선생님의 꼬리 끝에는 아주 단단한 망치가 달려 있었어요. 안킬로 선생님은 꼬리로 바위를 힘껏 내려쳤지요. 으라차!
안킬로 선생님이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내려치자 드디어 바위가 부서지고 동굴 입구가 열렸어요. 안킬로 선생님 최고! 안킬로 선생님 만세! 선생님들과 꼬마 공룡들은 두 손을 들어 크게 외쳤어요. 마침내 꼬마 티라노는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선생님들을 불러와줘서 정말 고마워. 꼬마 스테고와 꼬마 티라노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안킬로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뻣뻣한 도마뱀으로 불리는 안킬로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공룡 중에 중간 정도 크기로 몸 길이는 약 6m 정도였지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었고 등에는 뾰족한 뿔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긴 꼬리의 끝에는 단단한 뼈로 된 망치가 달려 있었지요. 사나운 육식공룡이 공격하면 꼬리 끝에 망치를 휘둘러 육식공룡을 물리쳤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파키케팔로의 박치기. 오늘은 공룡 마을의 호박밭에서 잘 익은 호박을 따는 날이에요. 어서 호박을 따러 갑시다. 공룡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모두 함께 호박밭으로 갔어요. 호박이 정말 많이 열렸어요. 게다가 너무 탐스럽게 잘 익었네요. 공룡들은 기뻐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꼬마 스테고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커다란 호박을 발견했어요. 우와, 진짜 크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 봤어요. 꼬마 스테고의 말에 공룡들이 커다란 호박 주변으로 모였어요. 정말 큰 호박이다. 세상에 놀라워요. 공룡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면 맛도 굉장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나누어서 호박죽을 만들어 먹어요. 공룡들은 기뻐하며 호박을 나눠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커다란 호박은 아주 단단했어요. 여러 가지 도구로 호박을 가르려고 했지만 호박은 도무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 스테고가 자신 있게 나섰어요. 내 힘센 꼬리로 호박을 갈라볼게요. 아빠 스테고는 꼬리에 달린 날카로운 뿔로 호박을 힘껏 내리쳐 볼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호박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 단단한 호박이구나. 아빠 스테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파키케팔로가 나섰어요. 내가 호박을 깨트려 보겠어요.
파키케팔로의 이마는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파키케팔로는 호박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졌다가 이마를 앞세우고 있는 힘껏 달려들었어요. 이야! 파키케팔로의 이마와 호박이 부딪히는 순간 호박이 큰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어요. 와, 파키케팔로의 박치기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멋졌어요. 공룡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공룡들은 파키케팔로 덕분에 모두가 맛있는 호박죽을 먹었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두꺼운 머리를 가진 도마뱀으로 불리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에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크기가 약 9m까지 자랐던 커다란 공룡으로 강한 뒷다리와 그에 비해 훨씬 작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이마로 박치기를 할 때는 머리와 등뼈를 일직선으로 쭉 뻗었는데 천적에게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었어요. 이빨은 나뭇잎을 뜯어먹기 쉽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프테라노돈 우체부. 프테라노돈은 날마다 공룡 마을에 편지를 전해주는 친절한 우체부예요. 편지 왔습니다. 오늘도 프테라노돈은 공룡 마을 이곳 저곳으로 편지 배달을 갔어요. 하지만 공룡들은 프테라노돈을 반기지 않았어요. 바로 프테라노돈의 커다란 날개 때문이었지요. 편지를 배달해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 집 앞에서 그 날개는 펴지 말아줘요. 프테라노돈은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 마을 이곳저곳에 편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공룡 마을 꼬마 공룡들은 그 모습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꼬마 공룡도 있었지요. 엄마야, 무서워. 어느 날 프테라노돈이 스테고사우루스네 집에 편지 배달을 왔어요. 그런데 프테라노돈을 본 꼬마 스테고가 깜짝 놀라 엉엉 울었지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스테고가 꼬마 스테고를 달래며 말했어요. 너 자꾸 울면 프테라노돈이 하늘로 낚아채가서 땅으로 던져버린대. 엄마 스테고가 꼬마 스테고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프테라노돈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나에 대해 저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다니. 프테라노돈은 너무 슬퍼서 편지도 전해주지 못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저 열심히 편지를 전해주었을 뿐인데. 그 후 공룡 마을에서는 프테라노돈을 볼 수 없었어요. 프테라노돈이 오지 않자 공룡들은 투덜거렸어요. 왜 요즘은 편지를 배달해주지 않는 걸까요? 나도 이웃 마을에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우체부가 오질 않으니. 며칠이 더 지나자 공룡들은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프테라노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동안 프테라노돈 우체부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은 옆에 있을 때 모른다더니 프테라노돈 우체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었어요. 공룡들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며 프테라노돈네 집으로 우르르 달려갔어요.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공룡들은 프테라노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자 프테라노돈의 마음도 사르르 풀렸지요. 이제는 다시 편지를 전할 힘이 솟는군요. 공룡 마을은 이제 다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프테라노돈은 어떤 공룡일까요? 프테라노돈은 날개가 아주 커서 양 날개를 펼쳤을 때의 몸 길이가 약 7.5m나 되었어요. 바닷가 절벽에서 살았고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굉장히 먼 바다까지 날아갔어요. 이빨은 없지만 물고기를 잡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프테라노돈은 시력이 좋아서 물속의 물고기를 잘 낚아챌 수 있었지요. 공룡 이야기 마을. 공룡 마을 최고 가수 파라사우 롤로푸스. 오늘은 공룡 마을에 노래자랑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공룡들은 오늘을 위해 모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랄라 랄라랄랄라. 숲속에 멋진 무대가 준비되자 공룡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노래자랑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인 벨로키랍토르가 말하자 공룡들이 박수치며 기뻐했어요. 무대가 아주 멋지네요. 기대되는 내 걸.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겠군. 첫 번째 참가자는 목이 긴 브라키오 씨입니다. 벨로키랍토르가 소개를 마치자 무대 위로 올라온 브라키오는 기다란 목을 하늘로 높이 세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무 꼭대기에 저 나뭇잎, 초록빛 이파리 싱그러워라. 그런데 브라키오의 노래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듣고 있던 공룡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했어요. 으악! 이건 노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 같아. 아우, 귀 아파! 다음 참가자는 공룡 중에 몸집이 가장 작은 콤프소그나투스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콤프소그나투스 셋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콤프소그나투스 작아도 빠르고 재싸고 날새요. 하지만 콤프소그나투스들의 노랫소리가 너무 작아서 앞에 있는 공룡들만 겨우 노래를 들을 수 있었어요. 노래가 너무 작은데? 하나도 안 들려요. 입만 벙긋벙긋하지 말고 좀 크게 불러줘요. 뒤에서 구경하던 공룡들이 소리치자 공연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맞아. 하나도 안 들린다고요. 하나도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불러줘요. 크게 불러요.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그때 파라사우롤로푸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란스럽던 공연장은 이내 조용해지더니 구경하던 공룡들 모두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우 아름다운 하늘 우 아름다운 마을 다정한 공룡 이웃들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머리 위 긴 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마치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 같은 울림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노래가 끝나자 공룡들은 크게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한 곡만 더 들려주세요. 파라사우롤로푸스는 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 최고의 가수가 되어 외롭고 힘든 공룡들에게 언제든지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답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오리 주둥이 공룡에 속하기 때문에 입은 오리처럼 넓적하고 입 안에는 작은 이빨이 많이 나 있어 나뭇잎을 씹어 먹기 좋았어요. 몸 길이는 9m 정도였고 몸무게는 3톤에 달하는 커다란 공룡이었지만 성격은 온순했지요. 머리에는 길이가 2m나 되는 관이 달려 있었는데 관의 속은 비어 있고 콧구멍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 관으로 소리를 내어 천적을 위협하거나 공룡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했을 거예요. 앞다리에는 물갈퀴가 있었지만 두 발을 이용해 땅 위에서 생활하면서 솔잎과 참나무 등의 잎을 먹고 살았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오해받은 트리케라톱스. 오늘은 스테곤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집을 깨끗이 치워둬야지. 아빠 스테곤은 부지런히 마당을 청소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 어떤 손님이 오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서두르세요? 티라노가 묻자 아빠 스테고가 말했어요. 아주 감사한 손님이 오시지요. 아빠 스테고는 지난해 공룡 마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해 가을, 화산이 터져 공룡 마을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공룡들은 화산을 피해 정신없이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트리케라톱스는 공룡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그때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꼬마 스테고가 크게 소리쳤어요. 아빠, 도와줘요! 위험한 상황에 공룡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텐데? 이때 트리케라톱스가 이마에 긴 뿔을 앞세우고 불이 난 스테곤의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꼬마야, 어서 내 등에 올라타거라. 트리케라톱스는 긴 뿔로 꼬마 스테곤을 들어올려 자신의 등 뒤로 던졌어요. 집 밖으로 빠져나온 꼬마 스테곤은 다행히 불길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트리케라톱스의 긴 뿔에 찔린 꼬마 스테곤은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빠, 아파요! 꼬마 스테고가 아파하며 울자 아빠 스테고는 꼬리로 트리케라톱스의 뺨을 때렸어요. 어이쿠!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하다니! 트리케라톱스는 아빠 스테고의 날카로운 꼬리에 얻어맞자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 후 공룡 마을은 안정을 찾았지만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속 좁게 행동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아빠 스테고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트리케라톱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티라노가 묻자 아빠 스테고가 대답했어요. 네, 그날 이후 제가 트리케라톱스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요. 이제야 마음이 풀린 트리케라톱스가 오늘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고 하는군요. 마침내 트리케라톱스가 마을에 나타나자 아빠 스테고가 달려가 트리케라톱스를 부둥켜 안았어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엉엉. 모두 지난 일인데 용서할 것이 뭐 있나요? 아빠 스테고와 트리케라톱스는 화해하고 공룡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트리케라톱스는 공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친숙한 공룡이에요. 뿔이 있는 공룡 중에서도 거대한 편에 속하며 몸 길이가 약 9m, 몸무게는 무려 12톤가량이나 되었지요. 트리케라톱스는 3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3개의 날카로운 뿔이 나 있는데 눈 위에 솟아있는 뿔의 길이가 약 1m나 되지요. 얼굴 뒤쪽에 방패 모양 주위에는 작은 뿔들이 울퉁불퉁 한 줄로 솟아 있어요. 트리케라톱스는 4다리로 걸었는데 다리가 아주 튼튼해서 무거운 몸을 잘 지탱할 수 있었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지혜로운 꼬마 스테고사우루스.
공룡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벌써 눈이 오는 걸 보니 올겨울에도 무척 춥겠어요. 어른들이 눈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사이 꼬마 공룡들은 신나게 눈밭을 뒹굴며 놀고 있었어요. 이야, 신난다. 곧 어두워질 테니 멀리 가지 말고 집 앞에서 놀렴. 엄마 스테고가 꼬마 공룡들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꼬마 스테고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 호수에 가서 미끄럼을 타자. 마을 호수가 아주 꽁꽁 얼었어. 꼬마 티라노의 말에 다른 꼬마 공룡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좋아, 재미있겠다. 정말 재밌다. 꼬마 공룡들은 얼음 호수에서 미끄럼을 타며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로 가자 갑자기 얼음이 빠지직 소리를 내며 쩍 갈라져 버렸어요. 차가운 호수에 빠진 꼬마 공룡들은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꼬마 브라키오는 기다란 목을 물 밖으로 내밀어 숨을 쉴 수 있었지만 나머지 두 꼬마 공룡은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꼬마 브라키오는 꼬마 스테고를 입으로 물어 물 밖으로 꺼냈어요. 꼬마 스테고는 브라키오 입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거친 숨을 내뱉었지요. 하지만 아직 물속에 남아있는 꼬마 티라노까지 건져 올릴 수는 없었어요. 꼬마 브라키오는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지요. 살려줘. 그때 꼬마 스테고가 꼬마 브라키오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나를 물에 내려놓고 티라노를 건져 올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꼬마 스테고는 다시 소리쳤어요. 티라노를 건져 올려 숨을 쉬게 한 다음 나를 다시 건져 올려 숨을 쉴 수 있게 해줘. 꼬마 브라키오는 꼬마 스테고를 내려놓고 꼬마 티라노를 건져 올렸어요. 꼬마 티라노도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지요. 꼬마 브라키오는 두 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건져 올렸어요. 마침내 어른들이 꼬마 공룡들을 발견하고 서둘러 구해냈어요. 브라키오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브라키오야. 어른들은 브라키오에게 감사했어요. 꼬마 스테고의 지혜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른들은 꼬마 브라키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꼬마 스테고의 영리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해 주었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스테고란 등줄기를 따라 나 있는 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는 판자 또는 지붕이 있는 도마뱀을 뜻하지요. 등에 있는 판자와 꼬리 끝에 있는 가시는 적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을 거예요. 특히 등에 있는 판자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체온이 높아졌을 때 열을 내보내는 데도 사용했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성격이 아주 온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숲속에서 살며 나뭇잎을 먹고 살았어요. 입은 딱딱하지만 이빨은 아주 작고 약했어요.
이야기 마을. 디메트로돈의 요술부채. 공룡마을에 풍성한 가을이 왔어요. 오늘은 뒷산에 가서 잘 익은 과일을 따와요. 엄마 스테고의 말에 공룡들은 모두 함께 뒷산으로 갔어요. 와, 재밌겠다! 꼬마 공룡들도 폴짝폴짝 어른들을 따라갔어요. 뒷산에는 빨갛게 잘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와, 맛있겠다. 내가 제일 많이 따야지. 꼬마 공룡들이 신이 나서 우르르 달려갔어요. 올 가을에는 과일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성스럽게 돌본 덕이지요. 공룡들은 환히 웃으며 열심히 과일을 땄어요. 공룡들이 모두 열심히 과일을 따는 동안 디메트로돈 아저씨는 풀밭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저런 게으름뱅이 디메트로돈. 공룡들은 디메트로돈 아저씨를 흉보았지만 디메트로돈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노을이 졌어요. 어휴,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따지 못한 과일이 이렇게나 많네요. 엄마 스테고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이 아니면 과일들이 땅에 떨어져 맛이 없어질 거예요. 엄마 티라노도 걱정했어요. 오늘은 밤이 늦더라도 계속 과일을 땁시다. 공룡들은 숲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도 더 남아서 과일을 따기로 했어요. 숲속의 밤은 매우 추웠어요. 꼬마 공룡들은 몸을 덜덜 떨었지요. 이제 마을로 내려가요. 집에 가고 싶어요. 꼬마 공룡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디메트로돈 아저씨가 다가와 등에 있는 부채처럼 생긴 벼슬 활짝 폈어요. 그러자 커다란 벼에서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와, 따뜻해! 꼬마 공룡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꼬마 공룡들은 디메트로돈 아저씨에게 몰려들었어요. 디메트로돈 아저씨는 더욱 힘차게 따뜻한 빛을 뿜어주었지요. 어른들도 환한 빛 덕분에 과일을 모두 딸 수가 있었답니다. 아까 저희가 흉을 봐서 죄송해요. 어른들은 디메트로돈 아저씨에게 사과했어요. 저도 도움이 되었다니 무척 기쁘답니다. 디메트로돈 아저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공룡들은 모두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가득 담아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디메트로돈은 어떤 공룡일까요? 두 종류의 이빨이라는 뜻의 디메트로돈은 주둥이 앞쪽에는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었고 양 옆쪽에는 작은 이빨이 나 있었어요. 먹이를 잡아 뜯어 먹을 수 있는 날카롭고 튼튼한 이빨을 가진 디메트로돈은 재빨리 움직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살던 작은 동물이나 초식 공룡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냥꾼이었어요. 디메트로돈은 스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부채 모양의 돌기를 갖고 있었어요. 디메트로돈은 이 부채 모양의 돌기를 이용해 체온을 아주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요. 공룡 이야기 마을. 오비랍토르 아기가 태어났어요. 공룡 마을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오비랍토르 신부가 아기를 가졌거든요. 신이 난 오비랍토르 신랑은 콧노래를 부르며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둥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랄랄랄라. 조금 더 부드러운 풀이 필요한데 볏짚을 얻어와야겠다. 오비랍토르 신랑은 이웃집들을 찾아가 공손히 부탁했어요. 저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둥지를 지어야 하는데 부드러운 볏짚이 있으면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집에 마침 좋은 볏짚이 있어요. 아유, 정말 기쁜 일이네요. 축하해요. 엄마 스테고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볏짚을 건네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비랍토르 신랑은 엄마 스테고에게 인사하고 다른 이웃인 티라논의 집으로 갔지요. 저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부드러운 볏짚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오비랍토르 신랑의 말을 들은 아빠 티라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볏짚을 가득 들고 나왔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볏짚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비랍토르 신랑은 아빠 티라노에게 꾸벅 인사하고 손수레에 볏짚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제 볏짚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어머, 정말 많이 나눠주셨네요. 오비랍토르 부부는 손수레에 가득 찬 볏짚을 보고 함께 기뻐했어요. 오비랍토르 신랑은 볏짚으로 훌륭한 둥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만하면 우리 아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죠? 오비랍토르 신부가 살포시 둥지 위로 올라앉으며 말했어요. 네, 아주 폭신하고 따뜻해요. 얼마 뒤 오비랍토르 신부가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오비랍토르 신부는 힘들어서 꽥꽥 소리를 질렀지요. 이웃들은 귀를 막으며 이야기했어요. 곧 알들이 나올 건가 봐요. 오비랍토르 신부가 힘을 내야 할 텐데요. 이윽고 오비랍토르의 둥지 안에는 하얀 알들이 옹기종기 들어찼어요. 오비랍토르 부부는 알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귀여운 아기들이 알을 깨고 나왔지요. 어머, 아기들을 좀 보세요. 정말 귀여워요. 우리를 꼭 닮았네요. 오비랍토르 아기들은 마을이 떠내려갈 듯 울어댔어요. 어휴, 한동안 우리 마을이
꽤나 시끄럽겠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정말 귀엽네요. 공룡들은 오비랍토르 부부를 축하해주며 아기들도 함께 보살펴주기로 했답니다. 오비랍토르는 어떤 공룡일까요? 오비랍토르는 알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오비랍토르가 다른 공룡의 알과 함께 발견되어 다른 공룡의 알들을 훔쳐 먹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 알들은 나중에 오비랍토르의 알로 밝혀져 오비랍토르가 새처럼 자기 알을 품고 보호했다는 것이 알려졌지요. 앞다리에는 갈고리 같은 발가락이 3개 있어 물건을 움켜쥐기에 알맞았어요. 타조처럼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 빨리 달릴 수 있었지요. 주로 작은 파충류나 포유류, 곤충 등을 먹었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고집센 벨로키랍토르. 공룡 마을에 사는 벨로키랍토르 가족은 고집이 센 공룡들이었어요. 어느 날 꼬마 벨로키랍토르와 다른 꼬마 공룡들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내가 골을 넣었어. 꼬마 벨로키랍토르가 씩씩대며 말했어요. 꼬마 벨로키랍토르는 자기가 찬 공이 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덩치가 큰 꼬마 브라키오가 나섰어요. 이건 무효야. 네가 공을 손으로 치는 걸 봤어. 축구는 발만 사용해야 하잖아. 이때 멀리서 구경하던 아빠 벨로키랍토르가 꼬마 공룡들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데 다투는 거니? 꼬마 벨로키랍토르는 자기 아빠가 등장하자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골을 넣었는데 모두 아니라고 우겨요. 아빠 벨로키랍토르가 꼬마 브라키오에게 말했어요. 멀리서 다 지켜봤는데 반칙이 전혀 없는 정정당당한 골이었어. 꼬마 브라키오는 아빠 벨로키랍토르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손을 사용했어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하지만 아빠 벨로키랍토르는 꼬마 브라키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살짝만 스쳤을 뿐이야. 그것을 반칙이라고는 할 수 없어. 아빠 벨로키랍토르가 화를 내며 말하자 꼬마 브라키오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어요. 불만이 있으면 너는 이 축구 경기에서 빠지든지. 아빠 벨로키랍토르는 마치 심판이 된 것처럼 말했어요. 다시 경기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브라키오 팀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브라키오도 손을 살짝 이용해 골대 안으로 공을 넣었지요. 골인이다. 지금 골은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 아빠 벨로키랍토르가 꼬마 공룡들 사이로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때 어른 공룡들이 축구장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규칙은 서로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어기면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엉터리 규칙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어른 공룡들이 큰 소리로 따지자 아빠 벨로키랍토르는 얼굴이 붉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벨로키랍토르는 어떤 공룡일까요? 벨로키랍토르는 몸놀림도 재빠르고 머리도 아주 좋은 공룡이었을 거예요. 머리는 길쭉하고
이빨은 날카로웠지요. 벨로키랍토르는 무리를 지어 사냥했고 튼튼한 뒷다리로 사냥감을 향해 뛰어올라 뒷다리에 쇠고랑처럼 생긴 날카로운 발톱으로 찍어 공격했어요. 초식 공룡들이 무서워하는 아주 사나운 사냥꾼이었지요. 공룡 이야기 마을. 하늘을 나는 람프링쿠스. 공룡 마을에 사는 람프링쿠스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은 바로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나는 것이지요. 높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람프링쿠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으아! 밑에서 본 것보다 더 높다. 나무 꼭대기에 오른 람프링쿠스는 엉거주춤하게 선 채로 망설였어요. 내 꿈은 하늘을 나는 거야. 무섭다고 여기서 멈추면 꿈을 이룰 수 없어. 람프링쿠스는 큰 소리로 외치고는 나무 아래로 훌쩍 뛰어내렸어요. 으아! 람프링쿠스는 날개를 펄럭거려 보았지만 커다란 소리와 함께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땅에 떨어진 람프링쿠스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아프다고 내 꿈을 포기할 순 없지. 꼭 날고야 말겠어. 람프링쿠스는 또다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뛰어내렸지요. 으아! 이야! 람프링쿠스의 도전은 해가 지도록 계속되었어요. 뛰어내리고 다시 뛰어내려도 땅에 쿵쿵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정말 크게 다치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다른 공룡들이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람프링쿠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공룡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람프링쿠스만 혼자 남았지요.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든 뒤에도 람프링쿠스의 연습은 계속되었어요. 이야!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온 공룡들 앞에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람프링쿠스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우와! 정말 해냈네요. 공룡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늘을 나는 람프링쿠스의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결국엔 해냈군요. 역시 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람프링쿠스가 보여줬네요. 람프링쿠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람프링쿠스는 긴 머리와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 길이는 약 50cm로 크지는 않았지만 앞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근육이 발달해 아주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길렀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스피노사우루스의 방문.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빠 티라노가 소중히 가꾸던 나무의 나뭇잎이 모두 몽땅 잘려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나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빠 티라노는 벌건 얼굴로 나뭇잎을 잘라낸 범인을 찾아다녔어요. 스테고, 혹시 어제 우리 집 근처에서 수상한 공룡 못 봤어요? 아빠 스테고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내가 아끼던 우리 집 나무의 나뭇잎을 누군가가 몽땅 잘라버린 거 있죠? 아빠 티라노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꼬마 스테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아저씨네 집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공룡인지 기억나니? 꼬마 스테고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고는 대답했어요. 등에 부채처럼 넓은 깃이 있었어요. 등에 부채처럼 넓은 깃이 있었다면 디메트로돈이 틀림없어. 아빠 티라노는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며 디메트로돈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디메트로돈, 당장 나와요! 아빠 티라노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란 표정의 디메트로돈이 집 밖으로 나와 물었어요. 당신이 내 나무의 나뭇잎을 몽땅 잘라버렸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디메트로돈은 당황해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랬단 거예요? 거짓말 마요! 당신이 그러는 걸 본 공룡도 있다고요! 아빠 티라노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 공룡에게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빠 티라노와 디메트로돈은 꼬마 스테고에게 확인을 하러 왔어요. 꼬마 스테고야, 어젯밤에 본 공룡이 여기 있는 디메트로돈 아저씨 맞지? 꼬마 스테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였어요. 디메트로돈처럼 등에 부채 모양의 깃이 있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나뭇잎을 자른 건 바로 나예요. 뭐라고요? 아빠 티라노와 디메트로돈이 깜짝 놀라 묻자 스피노사우루스가 대답했어요. 어제 제가 잡은 물고기를 티라노 가족에게 나누어 주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나뭇잎으로 감싸 문 앞에 놓고 왔는데 못 봤어요? 티라노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디메트로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화만 내서 정말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줄래요? 허허, 스피노사우루스와 내가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할 만도 하지요. 괜찮아요. 마음씨 좋은 디메트로돈 덕분에 공룡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름은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몸 길이는 약 12m 정도이며 등뼈의 일부가 높이 솟아 1.8m나 되는 부채 모양의 돌기가 있었지요. 이 돌기는 아마도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추운 날에는 돌기로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더운 날에는 꼬리로 돌기를 가려 햇볕을 적게 받으며 체온을 유지했지요. 스피노사우루스의 머리는 악어처럼 길쭉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었어요. 악어처럼 물가에서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이야기 마을. 기다리 울트라사우루스. 오늘은 공룡 마을에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공룡들은 모두 함께 넓은 들판에서 신나게 축제를 즐겼어요. 이번 축제는 누가 바구니를 열까? 그거야 당연히 덩치가 큰 브라키오겠지. 공룡 마을 축제에는 높은 곳에 매달린 바구니를 여는 전통이 있었어요. 브라키오는 다리도 길고 목도 길어서 매년 브라키오가 바구니를 열었지요. 드디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와, 드디어 시작한다. 이번 바구니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그때 공룡들 한가운데로 브라키오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에헴, 길 좀 비켜주세요. 공룡들은 브라키오가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었어요. 브라키오는 뒷짐을 진 채 한층 더 거들먹거렸어요. 매년 자기가 바구니를 연다고 저렇게 거들먹거리다니. 공룡들은 브라키오가 얄미웠어요. 자, 지금부터 바구니를 열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브라키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란 목을 위로 쭉 뻗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브라키오가 목을 위로 쭉 뻗었지만 바구니에 닿지 않았어요. 당황한 브라키오는 목을 더욱더 길게 뺐어요. 그래도 브라키오는 바구니에 닿지 못했어요. 무거운 몸으로 껑충 뛰어도 봤지만 바구니를 열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룡들은 깔깔 웃었어요. 그렇게 장난치를 하더니. 브라키오가 넘어졌어요. 그때였어요. 브라키오와 비슷하게 생긴 울트라사우루스가 바구니 쪽으로 쿵쿵쿵 걸어 나왔어요. 제가 바구니를 열어볼게요. 브라키오보다 몸집이 더 큰 울트라사우루스의 모습에 공룡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어요. 울트라사우루스는 바구니로 다가가 가볍게 툭 건드렸어요. 그러자 바구니가 시원스럽게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글이 펼쳐졌지요. 모든 공룡들은 신이 났어요. 브라키오만 빼고요. 꼬마 공룡들은 울트라사우루스의 목에 엉금엉금 올라가 미끄럼을 탔어요. 기다리 울트라사우루스 만세! 마음씨 좋은 울트라사우루스는 공룡 마을의 새로운 바구니 영웅이 되었답니다. 울트라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울트라사우루스는 아주 커다란 몸집 때문에 슈퍼사우루스라고도 불러요. 전체 몸 길이는 약 24m에서 42m, 몸무게는 30톤에서 50톤이나 되는 아주 커다란 공룡이지요. 생김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머리가 작고 목은 길고 튼튼한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다란 목을 위로 쭉 뻗어 높은 나무에 나뭇잎을 먹었지요. 이빨이 촘촘하게 나 있어 나뭇잎을 씹기에 아주 좋았어요. 성격은 온순했고 무리를 지어 생활했답니다.
공룡 이야기 마을. 마이아사우라 선생님. 오늘은 공룡마을 유치원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의 생일이에요. 꼬마 공룡들과 가족들은 선생님께 드릴 생일 선물을 고민했어요. 아름다운 꽃다발을 드리면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야. 엄마 티라노의 말에 꼬마 티라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예뻐요, 엄마. 선생님께 달콤한 케이크를 선물하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지? 엄마 스테고는 마이아사우라 선생님께 드릴 케이크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겠다. 꼬마 스테고도 케이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은 노란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실 거야. 엄마 브라키오는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을 위해 노란 모자를 준비했어요. 꼬마 공룡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유치원에 갔어요. 그리고 곧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의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지요. 먼저 엄마 브라키오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모자를 써보세요. 선생님의 노란 무늬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 티라노도 향긋한 꽃이 가득 담긴 꽃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꽃은 저희가 1년 동안 정성껏 가꾼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엄마 스테고는 달콤한 케이크를 건넸어요. 생일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죠. 저와 아이가 같이 만든 케이크랍니다. 공룡들이 모두 모여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려 할 때였어요. 바로 그때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은 한쪽에서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꼬마 오비랍토르를 발견했어요. 꼬마 오비랍토르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지요.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은 꼬마 오비랍토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란다. 지금 내가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생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야.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이 모두에게 말했어요. 꼬마 오비랍토르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끌게요.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한 선물이랍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유치원에 모인 공룡들은 마이아사우라 선생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했답니다. 마이아사우라는 어떤 공룡일까요? 착한 어미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둥지에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았어요. 커다란 구멍을 파 둥지를 마련하고 그 둥지에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알을 낳았지요. 마이아사우라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알을 품지는 않고 알을 풀로 덮어 따뜻하게 해주었을 거예요. 성격은 온순했고 4발로 걸었으며 꼬리는 길고 탄탄해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었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장애를 이겨낸 갈리미무스. 공룡 마을에 운동의 날이 다가왔어요. 운동의 날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달리기 경주였지요. 이번에는 누가 우승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해마다 늘 우승하던 그 공룡이 아닐까요? 한편
한편 갈리미무스 가족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우리 갈리미무스가 달리기에서는 항상 우승을 해왔는데 이번 대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이번 달리기 경주에 나갈 자격은 꼬마 갈리미무스에게만 있었어요. 하지만 꼬마 갈리미무스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꼬마 갈리미무스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지요. 우리 아이가 달리기 경주에 나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가를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아빠와 엄마 갈리미무스는 꼬마 갈리미무스를 걱정했어요. 그때 꼬마 갈리미무스가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달리기 경주에 나가고 싶어요. 꼬마 갈리미무스가 말하자 아빠 갈리미무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얘야. 모두가 우리 갈리미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네가 경주에 나가서 마음의 상처만 얻을까 너무 걱정되는구나. 드디어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려 했어요. 공룡들은 어떤 공룡이 우승할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연히 갈리미무스가 우승하겠지요. 그럼요. 갈리미무스네는 우승을 놓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꼬마 갈리미무스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대회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말에 공룡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공룡이 우승할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달리기에 참가하는 꼬마 공룡들이 총소리와 함께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달려가는 꼬마 갈리미무스도 보였지요. 꼬마 갈리미무스는 다른 꼬마 공룡들보다 뒤처져서 달렸어요. 꼬마 갈리미무스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꼬마 갈리미무스는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꼬마 갈리미무스가 앞서가던 꼬마 공룡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왔지요. 공룡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아이 정말 대단한데요. 꼬마 갈리미무스 우승을 차지한 꼬마 갈리미무스는 결승점에서 털썩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빠와 엄마 갈리미무스는 꼬마 갈리미무스에게 달려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네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엄마와 아빠를 용서해 주렴. 정말 장하구나, 우리 아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공룡들도 꼬마 갈리미무스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갈리미무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닭을 닮은 공룡이라는 뜻으로 털이 없는 타조처럼 생겼는데 아마 타조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타조를 닮은 공룡 중에서는 가장 큰 공룡이었지요. 시력이 좋았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꼬리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었어요. 부리처럼 생긴 입에 이빨은 없었고 발가락은 마치 새처럼 생겼어요. 앞다리로는 물건을 집을 수 있었고 다른 공룡의 알이나 열매, 곤충 등을 먹고 살았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잘난 척만 하는 에오랍토르.
에오랍토르는 몸은 작지만 날쌔고 재빠른 공룡이에요. 공룡 마을에서 에오랍토르보다 더 빠른 공룡은 없지요. 어느 날 에오랍토르는 꼬마 공룡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에오랍토르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는 공룡 마을에서 제일 높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뛰어내려? 꼬마 공룡들이 높은 나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에오랍토르가 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모두들 똑똑히 봐. 에오랍토르는 나무 위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렸어요. 우와, 하늘을 난다. 와, 정말 대단해. 꼬마 공룡들은 에오랍토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뿐하게 땅으로 뛰어내린 에오랍토르는 더욱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어때? 나처럼 멋지게 나무에서 뛰어내릴 공룡 있어? 그러자 꼬마 티라노가 용감하게 소리치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무 꼭대기에 도착하자 꼬마 티라노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밑에서 본 것보다 훨씬 높아. 꼬마 티라노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는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바닥에 닿는 순간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지요. 괜찮아? 꼬마 공룡들은 우르르 꼬마 티라노에게 달려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에오랍토르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어요. 푸하하! 도대체 왜 넘어진 거야? 꼬마 공룡들은 잘 걷지 못하는 꼬마 티라노를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에오랍토르는 계속 낄낄대며 웃었지요.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뛰어내릴 수 있는지 보여줄게. 에오랍토르는 다시 큰 소리치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꼬마 스테고가 커다란 자루에서 밤송이를 꺼내 나무 주위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뛰어내려봐. 얼마나 멋지게 뛰어내리는지 보자. 에오랍토르는 당황했어요. 잘못 뛰어내렸다가는 따가운 밤송이에 찔릴 테니까요. 결국 에오랍토르는 나무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엉금엉금 나무를 기어내려왔어요. 꼬마 공룡들은 쩔쩔매는 에오랍토르를 보며 깔깔 웃었답니다. 다시 잘난 척하지 마. 에오랍토르는 어떤 공룡일까요? 에오랍토르는 새벽의 약탈자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성질이 매우 사나웠지요. 트라이아스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30cm에서 1m 정도로 별로 크지 않았어요. 날씬한 몸과 튼튼한 뒷다리로 아주 빠르게 움직여 사냥을 했고 날카로운 이빨과 긴 발톱으로 먹잇감을 뜯어 먹었답니다. 공룡 이야기 마을. 욕심 많은 딜로포사우루스. 공룡 마을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빼곡한 숲이 있어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공룡들은 숲속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곤 했지요. 오늘도 공룡들이 나무 그늘로 몰려와 더위를 식히고 있었어요. 어쩜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네요. 그러게요.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공룡들은
그대로 그늘에 누워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난 딜로포사우루스가 숲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여기는 내가 맡아둔 자리니 비켜요. 딜로포사우루스가 가장 커다란 나무 그늘에 누워 쉬고 있던 스테고에게 말했어요. 아니, 나무 그늘에 주인이 따로 있나요? 당황한 스테고가 말했어요. 여기는 내가 아침 일찍 미리 보고 간 자리예요. 어서 비켜요. 딜로포사우루스는 끝끝내 자기 자리라고 우겼어요. 스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딜로포사우루스의 성격이 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스테고가 일어나자 딜로포사우루스는 미소를 띠며 가장 큰 그늘에 누웠어요. 그런데 눕고 보니 이번에는 브라키오가 쉬고 있는 자리가 더 시원해 보이지 않겠어요? 브라키오, 그 자리는 내가 어제 보고 갔던 자리예요. 어서 비켜요. 브라키오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괴팍한 딜로포사우루스와 싸우기 싫어 자리를 비켜주었지요. 에이, 집에나 가야겠다. 스테고와 브라키오는 나무 그늘에서 일어나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그늘에서 쉬고 있던 다른 공룡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나무 그늘이 모두 내 차지구나. 혼자 나무 그늘을 모두 독차지한 딜로포사우루스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어요. 우르릉 쾅쾅.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더니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으악,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번개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딜로포사우루스가 겁에 질려 외쳤지만 이미 집으로 돌아간 공룡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결국 딜로포사우루스는 혼자 숲에 남아 비를 흠뻑 맞았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딜로포사우루스의 머리에는 달개 벼처럼 생긴 두 개의 벼이 있었어요. 이 벼은 달개 벼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뼈로 되어 있어 흔들거리거나 구부러지지는 않았지요. 앞다리는 아주 가늘고 짧았지만 뒷다리는 크고 튼튼해 두 다리만으로도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딜로포사우루스는 주로 살아있는 동물보다는 죽은 동물을 찾아 먹었을 거라고 해요. 공룡 이야기 마을. 작지만 큰 열정, 컴프소그 나투스. 오늘은 공룡 마을의 대표를 뽑는 날이에요. 대표가 되고 싶은 공룡들은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하느라 바빴어요. 울트라사우루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 공룡들 가운데 가장 커요. 그러니 제가 마을 대표가 되어야 해요. 그러자 티라노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우리 마을의 대표는 힘이 센 공룡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 저를 대표로 뽑아주세요. 그러자 이번엔 갈리미무스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달리기가 빠른 공룡이에요. 제가 이 마을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프테라노돈이 날아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공룡이 우리 마을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대표를 해야 해요. 아니, 내가 해야 해요.
공룡들은 서로 자기가 대표를 해야 한다고 우겨댔어요. 이때 몸집이 닭처럼 작은 컴프소그나투스가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몸집이 워낙 작아 다른 공룡들은 컴프소그나투스가 앞에 서 있는지도 몰랐지요. 공룡 마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공룡은 마을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목소리만큼은 아주 힘있고 우렁찬 컴프소그나투스가 말했어요. 공룡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몸집이 작은 컴프소그나투스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어떤 공룡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룡들이 컴프소그나투스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으스대는 공룡보다는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룡이 대표가 되어야지요. 컴프소그나투스의 야무진 목소리에 듣고 있던 공룡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몸집은 작지만 우리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컴프소그나투스의 말에 공룡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맞아. 우리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대표가 필요해요. 그럼요. 컴프소그나투스가 대표가 되는 게 좋겠어요. 공룡들은 모두 컴프소그나투스를 마을의 대표로 뽑았어요. 공룡 마을은 마을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는 대표가 있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답니다. 컴프소그나투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컴프소그나투스는 다른 공룡들과 달리 몸집이 아주 작은 편이에요. 오늘날의 닭과 비슷한 크기였어요. 몸이 아주 가벼웠고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 더욱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컴프소그나투스의 앞다리에는 발가락이 2개 있어 갈고리처럼 먹이를 붙잡거나 집어올리기에 좋았어요.